원전과 국정원 그리고 통일 사냥꾼들.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사냥은 역사적 범죄요, 정치가 안보 흔들지 말라라는 제하의 글을 실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문재인 정부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벌린 사냥 두 곳을 더해봤다. 첫째는 원전 사냥이다. 문정부는 2017년 2월 19일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했다. 그리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도 예산 심사에서 윤 정부가 책정한 소형 원전 예산 1,900억 원을 국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고, 문 정부가 추진한 신생 재생에너지 예산은 3,900억 원 넘게 증액을 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이들은 탈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문 정부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사건을 상기시켰었다. 하지만 원자로가 파괴되는 원인은 지진이 아닌 내부의 수소 폭발인데, 우리나라는 비등경수로가 아닌 가합수로이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가 다시 결합해서 물로 바뀌어 핵물질이 유출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윤 정부는 탈원전을 과감히 폐기했다. 그리고 검토한 결과는 문 정부가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2030년까지 최소 무려 47조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언론은 탈원전 대못, 원전 10기 줄줄이 중단, 한 기 멈출 때마다 1조씩 손실이 난다라고 발표를 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라. AI 시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확보, 세계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원자력 비중의 확대로 원전 산업의 새로운 미래가 열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영국, 체코, 폴란드 등은 전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는 세계의 원자력 발전 용량이 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 핵 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왜 문재인 정부는 탈핵 선언을 하면서 원전 사냥을 했을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둘째는 국정원 사냥이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으로 국가 안보와 국가 이슈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예측, 그리고 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또한 헌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설립이 되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정원장이 이끄는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문 정부는 특별히 대공수사권 이관을 경찰에 담당케 했고, 이는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며, 국정원의 직무를 해외 정보 수집,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에 한정했다라고 전 이병호 국정원장은 비판을 한다. 이는 미국의 FBI, 영국의 M15, 이스라엘의 신베트가 하는 국내 정보 기능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산업 스파이 잡고 테러 방지하고 마약 범죄를 추적하려면 국내도 함께 모니터링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제약을 받고 있다. 활동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선의를 보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선의로 보답할 거라는 몽상이 문정부 5년을 지배해왔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이를 이렇게 해고했다. 문정부는 컨테이너 박스처럼 폐쇄된 북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정보 타깃이다. 이를 상대로 고군분투하며 국정원은 엄청난 정보 역량을 그동안 쌓아왔다. 사이버 방어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많은 나라가 북한의 해킹 시도를 막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해왔다. 그런데 문정부는 5년간 이를 와해시켰다. 역사적 범죄다. 전 이병호 국정원장의 해고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다. 정보가 승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왜 문정부는 국정원을 사냥을 했을까? 역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셋째는 통일 사냥이다. 문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종석 전 실장은 2024년 9월 19일 남북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니 기존에 우리가 펼쳐왔던 통일과 통일에 관한 주장들 모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문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1991년 남북이 각자 유엔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두 개의 국가였다라고 동조하듯 말을 했다. 특별히 임종석 전 실장은 통일론자로서 1989년 대학생 임수경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방북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리고 은퇴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민간 영역에서 일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 통일을 위해서 별의별 제스처를 써가면서 대화를 시도했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1991년 유엔 가입으로 이미 두 개의 국가였단다. 그런데 이들의 발언은 2024년 7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종합대학을 찾아서 우리가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으며 두 개의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들의 통일관이 달라졌다. 이들은 헌법 전문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또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 동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라는 헌법 정신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들이 이제 와서 통일 사냥에 나섰을까? 이 역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많은 의문을 낳게 한다. 나는 상상을 해본다. 만일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찌 될 것인가? 희망일까? 절망일까? 헌법 전문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까?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국민 생활의 긴등한 향상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생각들이 내 뇌리를 스쳐갔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냉철하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언제 어느 때에 이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 사냥꾼으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요하게 국민을 상대로 불장난을 서슴지 않는 세력들에게서
기어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십시다.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공감할 수 있는 강의라면은 자녀들이나 함께하는 친구 그리고 이웃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